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히 쉬세요. 우리가 매주 찾아뵐게요. 며느리 선미가 요양원 접수처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45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요. 정말 이래야 하는 거니?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 정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한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들에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옥분, 올해 70세입니다. 남편 김철수와 45년을 해로하며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비밀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40년 전 저희 부부가 신혼일 때의 일입니다. 남편의 친구가 운영하던 작은 IT 회사에 투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컴퓨터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시절이었죠. 남편은 그런 알 수 없는 사업에 우리 전 재산을 걸 수는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몰래 제 친정에서 받은 돈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비밀이었죠. 그 회사는 나중에 삼성전자의 하청업체가 되었고 저의 3천만 원은 40년 후 5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 사실을 숨겼냐고요? 남편이 알았다면 그 돈으로 사업을 했을 텐데 남편의 성격상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그 비밀을 지켰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가난한 시어머니로만 알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정우가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선미의 진심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가 남기신 보험금이나 적금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정훈의 집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어, 병원비로 다 썼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남편의 보험금 1억 원도 있었고 평생 모은 적금 2억 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과연 저를 진심으로 모시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선미와 그녀 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한테 숨겨놓은 돈이 분명히 있을 거야.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래. 집 어딘가에 숨겨놨을 텐데. 그럼 찾아봐야지.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저를 모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제 재산을 찾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드시지 마세요. 당뇨에 안 좋아요. 어머니, 거실에서 TV 너무 크게 틀지 마세요. 어머니, 손주들하고는 거리 좀 두세요. 감기 옮을까 봐서요. 매일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선미가 제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아, 어머니, 깜짝이야. 그냥 옷 좀 정리해드리려고. 거짓말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또다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방에서 아무것도 못 찾겠어. 정말 숨겨놓은 돈이 없는 걸까? 아니야, 분명히 있을 거야. 좀 더 찾아봐야지.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모시고 살 거야? 너무 힘들어. 조금만 더 참아. 돈 찾으면 바로 요양원 보내자.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45년간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그로부터 한 달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손자 민수가 감기에 걸려 열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손자를 돌보려고 했지만 선미가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 손 좀 대지 마세요. 지금 민수가 얼마나 아픈데요. 그냥 도와주려고. 도움 안 됩니다. 어머니 때문에 더 아플 것 같아요. 선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45년간 키운 손자인데 이제는 만질 수도 없다니. 그때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우야, 엄마가 정말 그렇게 지민이? 무슨 말씀이세요? 선미가 그러더구나. 내가 손자를 만지지 말라고.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선미도 아이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연 일주일 후 예상했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어. 그러게 요양원 알아볼까?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니도 거기서 또래분들과 계시는 게 좋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는데 거기서 또래분들과 함께 계시면 어떨까요? 정우야, 엄마가 그렇게 지민이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겠다. 요양원에 가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와 선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에게 50억이라는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저는 해피실버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해피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획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저는 비밀리에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50억의 재산 중 10억을 별도 계좌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억은 신탁으로 묶어뒀습니다. 복수를 위한 완벽한 준비였죠. 요양원에서의 첫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모르는 할머니 한 분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저는 박영자라고 해요. 룸메이트가 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김옥분입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제 왔어요. 아이고, 그럼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영자 할머니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예전에 대기업 임원의 부인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옥분 씨, 세상 참 알 수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다 뜯어갔어요. 그리고는 여기 버려놨죠.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저와 비슷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정우와 선미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매주 찾아뵙겠다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복수의 때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 이게 인터넷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젊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몰래 인터넷으로 정우와 선미의 근황을 확인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요. 놀랍게도 그들은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비싼 여행을 다니고 있었죠.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는 거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우의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옥분 씨, 혹시 집에 뭔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어요? 왜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 몰래 집을 뒤져서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모가 요양원에 간 사이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제 집을 뒤지고 있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제 옛집 근처에 사는 친구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집 요즘 어떻게 되고 있어? 어머, 옥분아, 너희 집 요즘 난리야. 정훈애가 매일 와서 집을 뒤지고 있어. 뭘 찾는데? 글쎄, 벽도 뜯고 마루도 들춰내고 뭔가 숨겨놓은 게 있는 줄 아나 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보들이었습니다. 제 재산은 은행에 있는데 집을 뒤지고 있다니. 몇 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지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옥분 씨, 집이 팔렸어요. 아들이 계약했더라고요. 뭐라고? 부동산에서 들은 건데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라서 위조 서류를 만들었나 봐요. 그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평생 살던 집을 위조 서류로 팔다니. 하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범죄 증거를 잡았으니까요. 저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50억 재산을 관리해주던 변호사였죠. 선생님, 제 집이 위조 서류로 팔렸습니다. 고발하고 싶어요.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발을 미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복수를 위해서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바로 요리였습니다. 요양원 음식이 너무 맛없어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간단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씨 김치 정말 맛있어요. 이 멸치볶음 어떻게 만들어요? 다른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는 평생 요리를 해왔지만 이렇게 칭찬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원장님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할머니, 혹시 우리 요양원 급식 개선에 도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요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요양원 직원들도 제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 입소문이 났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요양원 근처에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옥분인의 손맛이라는 상호로 말이죠. 하지만 정작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저를 버린 가족들에게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제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매출이 월 3천만 원을 넘어섰고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70세에 창업해서 성공한 할머니라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KBS 인간극장에서도 출연 제의가 왔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출연을 승낙했습니다. 방송 준비를 하면서 저는 PD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요양원에 오게 된 사연도 방송에서 다뤄주세요. 그리고 제 가족들의 이야기도. PD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방송이 나가기 전날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내일 방송이 나간 후에 모든 것을 공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방송이 나갔습니다. 요양원에서 시작된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가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제 진짜 재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예상했던 대로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정호입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전화했니?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갑자기 왜 이러니? 3년간 연락도 안 했으면서 어머니,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선미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호와 선미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그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선미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뻔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선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어요.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제 성공을 보고 다시 이용하려는 것이었죠. 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지금 조금 힘들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니? 그때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호야, 너희가 우리 집을 팔았다고? 정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건 위조 서류로 팔았다며? 어머니, 그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했어. 곧 체포될 거야. 선미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45년간 키운 아들이 어머니 집을 훔쳐 파는데 그걸 용서하라고. 그때 요양원 문 앞으로 검은 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김정호 씨,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호와 선미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역 신문에 대서특필로 기사가 났습니다. 요양원 할머니, 알고 보니 50억 재산과 자식들의 배신에 완벽한 복수. 기사에는 제 진짜 재산과 그동안의 이야기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40년 전 IT 회사 투자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에게 숨겨온 50억의 재산, 그리고 자식들의 배신까지
평생 가난한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50억 재산가였다니 이 기사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방송국에서도 연일 보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정호와 선미가 제 집을 팔아서 얻은 돈 8억 원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모두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다시 접근한 것이었죠. 탐욕이 부른 자업자득, 효도는 계산이 아니다. 연일 쏟아지는 비판 여론에 정호 가족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정호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선미는 공무원 신분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감옥에 있는 정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50억이나 가지고 계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끝까지 돈 이야기만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1년 후 정호는 감옥에서 나왔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집도 차도 직장도 없었죠. 선미는 그를 버리고 이혼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어느 날 아들 정호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3년간의 고생으로 완전히 늙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이 얼마나 있든 관계없이 어머니는 제가 평생 모셔야 할 뿐이었는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정호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 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 정호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용서만 해주세요. 제가 다시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호야,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어머니, 저는 지난 3년간 매일 후회했어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어떤 분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후로 정호는 매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점점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왔고 어느 날은 옛날 사진을 들고 와서 추억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정호야, 선미는 어떻게 지내니? 이혼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1년이 지나서 저는 마침내 정호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너를 용서한다. 그 말에 정호는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0세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분인의 손맛은 이제 전국 체인점을 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호는 제 사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매출이 또 신기록을 세웠어요. 정호가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그는 제 사업을 도우며 진정한 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고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버려진 어머니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복수보다는 용서의 힘이 더 크다는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어제는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용서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입니다. 정호와 함께 강연에 참석해서 저희의 화해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영자 언니는 여전히 제 사업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고 정호는 이제 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지요? 그럼 정호야, 가족이 함께하니까 더 행복해.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배신당했는데도 용서할 수 있었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뉘우침 앞에서는 어머니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법이죠. 제 50억 재산은 이제 가족과 함께 사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저 같은 상황에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정호와 함께 만들 계획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지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 전 제가 투자했던 IT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의 감동적인 용서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저희 회사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명예회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75세의 IT 기업 명예회장이 되고 무엇보다 아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룬 지금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서 버려진 할머니가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쁜 것은 제 이야기를 듣고 가족 관계를 회복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부모님과 화해할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용서도 가능합니다. 저처럼 말이죠. 지금 이 순간도 정호가 제 옆에서 사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고마워. 정호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것은 때로는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진정한 뉘우침과 사랑이 있다면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과 용서는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감동적인 용서와 화해의 실화가 어떠셨나요?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댓글로 소감을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의 소중함과 용서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